뉴욕시가 교통안전과 교육 개선에 중점을 둔 847억 달러의 새 회계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한인의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공탁금을 5만 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한인이민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했습니다. 뉴욕주 네일업소 환기시설 위반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기각된 바 있는 라면 업체의 가격 담합 소송이 연방법원에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가 2018 회계년도 새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전년보다 26억 달러 증가한 847억 달러로 교통안전과 교육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연방 예산 삭감도 우려되지만 현재 뉴욕시 재정 상태는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4일 84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2018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6억 달러가량 많은 수치로 공립교육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6에서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스포츠와 예술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22,800명으로 확대하고 2학년 학생의 수학과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머 인 더 시티 지원금을 1,430만 달러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정보 시스템 개선에 지원금을 1,620만 달러로 늘리고 킨더에서 12학년의 좌석수도 3만 8천 개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공립학교 내 인터넷 속도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보행자 안전도로 건설과 사고 다발 지역의 신호 체계 개선 등에는 총 3억 1,7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100명의 풀타임 건널목 안전요원을 채용하고 200명의 파타임 슈퍼바이저를 채용해 학교 앞 도로 안전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10억 달러를 들여 기존 뉴욕 시립 아파트 700여 곳의 지붕 보수 공사가 실시됩니다. 한편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연방정부 지원 예산 삭감 우려가 커지고 있어 뉴욕시의 재정 상태가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난 수년간 뉴욕시의 재정 상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2018 회계년도의 세수는 약 3.9%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공탁금을 5만 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공정한 선거로 선관위의 독단을 방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선관위는 24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2차 준비 모임에서 후보 공탁금을 현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만약 선거 중 경비가 부족할 경우 각 후보들로부터 추가 선거 비용 분담금을 걷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지난 34대 회장 선거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전 선거 운동의 기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규정 제7장 44조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모호했던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기간을 후보 등록 후 추첨일 이전까지로 명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또 후보의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후보 자격 즉시 박탈의 기존 규정과 달리 선관위가 우선 경고와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후에도 시정이 안 될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선관위 독단을 제한하도록 한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28일 뉴욕 한인 휘장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30일 후보 등록을 시작해 2월 3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선거 비용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2월 17일 기호 추첨, 2월 18일 선거운동 시작해서 3월 4일 오후 12시까지 선거운동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3월 5일에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뉴욕 한인회 한인이민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했습니다. 부족한 건립기금은 캠페인을 통해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고 추진위원장에 찰스 윤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뉴욕 한인 이민 커뮤니티에 이정표가 될 이민사 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부족한 건립 기금이 최대한 모금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사 박물관 공사는 우선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개최한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통해 뉴욕 한인회는 총 19만 8,480달러의 수입을 거뒀으며 기금 전액은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위해 사용할 방침입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통해 총 35만 5,850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출은 15만 7,36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위해 참여한 모든 한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후원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탈북인 한송이 씨가 뉴욕을 방문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씨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에 대한 동경을 키웠던 기억들을 전하고 뉴요커들이 북한에 갖는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 연예인으로 방송과를 종횡무진하며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한송이 씨. 남한 남성과 북한 여성의 가상 결혼을 통해 북한의 생활상을 체험하는 리얼 버라이어티에 출연 중인 한 씨는 프로그램 100회 특집으로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공개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민자들이 다수 살고 있는 뉴욕 시민들에게 또 다른 이민자로서 탈북인 한송이의 경험을 나누고 이민자로서 꿋꿋이 살아가는 삶을 응원했습니다. 와서 그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제 나에 대한 스토리와 그리고 이제 그냥 스토리 하면은 약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북한 음식, 미국어로 말하면 핫도그 같은 그런 대표적인 음식을 준비해서 한번 드셔보게 해보려고 제가 지금 인조고기밥을 만들고 있어요. 한 씨는 2009년 당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남한 TV 프로그램에서 소녀시대를 보고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는 일화와 대한민국에서 방송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이젠 그 꿈을 이루게 됐다는 사연을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 중인 탤런트 최수종 토니 안 씨가 뉴욕 시민과 시청자들과 만남을 가졌고 2007년 미국에 정착한 또 다른 탈북자 조셉 김 씨가 강연에 함께해 한송이 씨의 강연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송이 씨와 출연진들은 강연 외에도 유엔 본부 등 뉴욕 주요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며 뉴요커들을 만났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주 내일업소 환기시설 위반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전면적인 개선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주 국무부에 따르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과 관련 뉴욕주 국무부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우 벌금이나 폐쇄 등의 처벌 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욕주 국무부가 최근 배포한 네일살롱 업주용 환기시설 설치 안내서에서 확인됐습니다. 만일 단속에 적발되면 주정부는 위반 통지서와 함께 심리 일자를 담은 서류를 해당 업소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업주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벌금 등의 처벌이나 심리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국무부 측의 설명입니다. 뉴욕주 국무부 측은 주정부도 네일살롱들이 새 규정을 준수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업주들에게 최대한 협조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적발업소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새 규정 준수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오랫동안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뉴욕주는 신규 네일살롱 오픈을 위해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을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농심 등 4개 한국 라면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와 유통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연방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소송이 한국에서는 기각된 바 있어 미국에서의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주 라면 유통업체 그룹과 일반 소비자 그룹이 제기한 라면 가격 단합 집단 소송에 대해 19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소송을 인증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재판 진행을 허가한 것입니다. 두 원고 그룹은 지난 2013년 7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 야쿠르트의 가격 담합으로 약 8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농심 등 업체 측은 원고 측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격 단합 분석 결과가 사실과 달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일명 나우버트 기준에 따라 집단 소송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오릭 판사는 현 단계에서 판사의 역할은 양쪽 전문가의 주장 중 어떤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라면 업체 측의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증언의 신뢰성 여부만 검증할 뿐 그 해석은 앞으로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장에 의하면 4개 회사 간부들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그 후 농심을 필두로 3개 업체의 라면 가격 인상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매업체는 44%, 소비자는 31.3%의 비싼 값을 주고 라면을 사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라면 단합 손해배상 청구에 첫 관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6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뉴욕 시민들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 시경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경범 티켓 90만 건에 대해 뉴욕시가 7,500만 달러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시정부는 23일 시경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총 7,500만 달러의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0년 시민들이 제기했으며 이번 합의는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부된 티켓 중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된 90만 건에 대해 시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경찰의 단속이 소수의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의 티켓 할당 등으로 티켓이 발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시정부는 6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원고 측과 보상 합의를 결정하고 합의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합의문은 심리를 거친 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 로버트 스위트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액은 1인당 최대 150달러이며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합의문이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될 예정이며 2015년 이후 발부된 티켓 중 같은 사유로 기각된 티켓도 보상 대상입니다. 시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원고 측에는 공정한 결과이며 시정부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에는 시경의 티켓 발부 업무에 할당량을 없애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퀸즈보로가 올해는 교육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랩탑과 스마트보드를 무료 지급하고 저학년 테크놀로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멜린다 게츠 퀸즈 보로장은 24일 소수의 지역 커뮤니티 언론과의 간담회를 갖고 보로 정부의 성과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저학년 테크놀로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보로 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랩탑과 스마트보드를 지급합니다. 교실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동들의 건강에 대해 우려를 낳았던 트레일러 교실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퀸즈 보로의 관광산업은 지난해 호텔 객실 점유율이 맨해튼을 누르면서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과 8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올해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맨해튼 연방 이민국 건물로 임시 이전한 이민 서비스국 퀸즈 필드 오피스는 자메이카에 새 사무실을 얻어 다시 퀸즈로 되돌아옵니다. 퀸즈 지역 이민자들이 맨해튼이나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필드 오피스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캐츠 보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전국적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퀸즈 보로는 앞으로도 이민자 친화 보호 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지역의 평균 아파트 렌트비가 미 전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아파트 렌트비 조사 기관인 어보드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LA 지역 원베드룸 아파트의 월 평균 렌트비는 2,194달러로 전국 대도시 렌트비 순위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렌트가 가장 비싼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원베드룸 아파트의 월 평균 렌트비가 3,536달러로 나타났으며 뉴욕, 산호세, 보스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LA 지역의 평균 아파트 렌트비는 지난 1년 동안 5.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LA 지역은 오는 27일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남가주 지역을 강타한 폭풍 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27일인 금요일까지 LA 지역 낮 최고 기온이 60도대 초중반에 머무는 쌀쌀한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낮 최고 기온이 70도대 초반까지 올라가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대통령은 일반인보다 2배나 더 빨리 늙는다는데요. 8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2009년 대통령 취임 당시의 오바마와 현재의 오바마. 8년이란 시간에 비해 머리카락은 너무 많이 하얘졌고 얼굴의 주름살은 너무 깊게 패였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확연히 달라진 외모에 오바마 자신도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8 years ago, I was a young man, full of idealism and vigor. And look at me now. I am gray, grizzled. 실제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면 더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연구진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의료 기록을 분석해봤더니 이들의 노화 속도가 일반인보다 2배나 빨랐다는 겁니다. The typical president ages 2 years for every year they're in office. And there really is one reason. It's the stress. 막중한 책임과 끝없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빨리 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링컨 역시 대통령 재임 4년 만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외교관 인질 사건 이후 부쩍 쇠약해진 카터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닉슨, 이라크 전쟁과 금융 위기를 겪은 부시의 얼굴엔 주름살이 움푹 패였고 40대에 취임했던 클린턴 역시 르인스키 스캔들을 겪으며 백악관을 떠날 땐 백발이 다 됐습니다. It's amazing to remember this. People would talk about the young boy who was coming from Arkansas. You sure wouldn't have said that 8 years later. 하지만 백악관을 떠나는 순간부터 노화 속도가 느려질 뿐 아니라 겉보기에 늙었다 해도 수명까지 단축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Perhaps the graying of the hair and wrinkling of the skin may occur more rapidly as a result of stress, but it's certainly not shortening their lives. 실제로 스카이다이빙을 하며 노익장을 과시한 아버지 부시의 나이는 92세. 카터 전 대통령도 그와 동갑입니다. 레이건 역시 93세까지 장수해 역대 미국 대통령의 3분의 2 이상이 기대 수명보다 더 오래 건강한 삶을 누렸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빨리 늙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통령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데 신경 쓰느라 업무를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자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23일 안락사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격을 갖춘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매 회기마다 거론됐던 이 법안은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제동이 걸려왔습니다. 법안은 안락사를 선택할 때 정식 자격을 갖춘 2명의 의사로부터 충분한 상담과 검증을 거쳐야 하고 의사는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안락사약 처방 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내 모든 공사립 학교에서 매년 학생들의 마약 사용 실태 파악과 중독 방지를 위한 검사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주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의 마약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마약 남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간호사나 상담사, 소셜워커 등이 서명과 구술 방식의 검사를 통해 뉴저지주의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의회는 24일 정례 회의에서 교육위원 선거일을 현행 매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서 11월 첫 번째 화요일 본선거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펠파 교육위원 선거는 11월 7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4월에 치러지는 교육위원 선거는 예산 낭비와 낮은 투표율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2012년부터 교육위원 선거를 각 타운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23일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 법안을 가결시키고 주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죄로 고양이 발톱 수술을 시행하는 수의사나 요구한 주인은 최대 $1,000의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형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 의료 목적의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은 허용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발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발가락뼈까지 잘라냄으로써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국정농단이니 탄핵이니 뭐니 하면서 국가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대기업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어수선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의 외교 문제로 수출 타격까지 입고 있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은 국내 불황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서민들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나락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촛불 시위는 놀라울 만큼 성숙한 시위 문화를 보여주면서 한국인들의 위상을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 어느 한쪽에서는 극과 극을 달리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니고 모두가 남의 잘못이라고만 탓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도자도 정치권도 하나같이 잘못한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쳐대는 구조차 서로를 인정할 줄 모르는 표현들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사람들이 자칭 보수의 진보네를 외쳐대며 분열만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편이 아니면 빨갱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종북인지 알 수 없는 표현들이 온통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을 고국에서만이 아니라 해외 동포 사회, 바로 이곳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내뱉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그리도 훌륭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 고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마음을 가는다면 편을 가르는 말이나 생각보다는 포용과 너그러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주며 다음 주에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타운 일대에서 고국의 사태를 놓고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현 정권의 심판을 외치는 시위이고 또 한쪽은 현 정권을 지지하는 시위입니다. 서로가 다른 입장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개최되기 때문에 자칫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난번에 개최된 시위 현장에서는 극단적인 표현이 마구 쏟아져 나와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양측의 시위는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을 위한 성숙한 시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국이 바라는 일일 것이고 또한 위기를 맞이한 고국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시위 모습으로 해외 동포들의 위상도 높이고
이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에게는 자존감 있는 한국인의 모습도 함께 보여줬으면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고 차차 맑아지겠으며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리겠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